제가 컴퓨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컴퓨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클릭, 더블 클릭하면 뭐 어렵지도 않고, 뭐 웹 브라우저 띄워서 보면 인터넷 본다고 그러죠. 사실은 그 웹 브라우저가 인터넷은 아닌데,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에 있는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 웹 서버의 내용들을 혹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받는 거죠. 그런 컴퓨터의 내부 구성을 보자면 크게 세 분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하드웨어 부분. 다 아시죠? 뭐 CPU 있고 하드디스크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있고 또 네트워크 카드, 키보드, 모니터, 사운드 카드, 그 다음에 버스라는 거는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이러한 내부의 그 요소들이 서로 통신을 하는 길입니다. 네트워크에도 이게 통신하는 길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안에 내부의 이런 부분들도 서로 간에 통신을 하면서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신하는 길, 다시 말해서 컴퓨터 안의 네트워크를 버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드웨어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부분, 그리고 일반 유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저 애플리케이션 부분,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을 일단 나누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리고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보통 함께 제공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유저 애플리케이션과는 조금 차별화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는 것은 웬만한 공부를 해서 될 작업들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리눅스가 만든 게 바로 리눅스의 커널을 리눅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 리눅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 다른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함께 바인드한 겁니다. 묶어서 우리는 리눅스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리눅스 위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유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이 유저 애플리케이션들은 뭐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웹 브라우저 같은 것도 유저 애플리케이션이고요. 또 좀 유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MS 오피스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사실은 유저 애플리케이션에 속하고요. 또 뭐 메시징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을 서로 주고 받을 때 사용하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날짜, 그 다음에 뭐 시간 보여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일반인들이 만드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은 다 모두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이쪽의 애플리케이션에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사실 하드웨어 분야와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는 단연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기 유저 애플리케이션은 대신에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유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도 프로그래머라는 이름으로 이런 유저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자기 자신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직장을 위해서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아예 전문적으로 외주로 맡아서 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런 그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SI,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혹은 가장 많이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일하는 직장이 바로 여기 유즈 애플리케이션 쪽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많이 없지 않을까요? 그죠? 예를 들자면 뭐 윈도우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삼성에 보면은 삼성의 그 자체 내부적으로 하드웨어도 물론 하드웨어도 삼성전자 하드웨어도 잘 만들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인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마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뭐 박사급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분들이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꼭 뭐 그런 사람들처럼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 필요는 꼭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원하는 어떤 부분들을 컴퓨터가 쉽게 뭔가 해낼 수 있도록 유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까지 제가 일단 말씀드렸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들어가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여기에 보이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결코 여기 있는 컴퓨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파이어월, 라우터, 랜 스위치, 다른 이 모든 IT 장비들의 내부 구성이 컴퓨터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장비들은 그럼 왜 컴퓨터와 다르냐? 이 컴퓨터라는 것은 그야말로 범용 컴퓨터입니다. 범용. 이러한 장비들은 요 기능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전용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 컴퓨터에서 파이어 기능도 넣을 수 있고 라우터 기능도 넣을 수도 있고 IP4 기능도 넣을 수 있고 갖가지 기능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컴퓨터가 훨씬 더 비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인터넷 사업자 쪽의 라우터들은 물론 굉장히 비싼 장비들이죠. 전용 장비들이라도 아주 장비가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은 장비들이기 때문에 비싼 거는 당연한 거죠. 자, 이제 다시 컴퓨터 랭귀지로 들어가서 여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에 종류의 그 카테고리 안에 컴파일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의 기능이 뭐냐? 인간이 알기 쉬운 형태의 어떤 인포메이션입니다. 명령문들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거는 기계어죠. 그 기계어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그 컴파일러는 결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컴파일러 자체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 컴파일러를 또 웃기게도 이 랭귀지 자체가 그 컴파일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커널 같은 것도 요 랭귀지로 커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 질문을 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어쨌든 요러한 컴퓨터 랭귀지들로서 요런 커널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저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유저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유틸리티 프로그램도 다 모든 이런 랭귀지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여기서는 그냥 사실은 랭귀지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C, 그 다음에 C#와 Java
이렇게만 일단 제가 여기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 이유가 이 C라는 랭귀지가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 랭귀지입니다. 물론 또 사실은 더 내부 하드웨어 쪽에 가까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가 또 어셈블리라고 그런 랭귀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는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는 모르셔도 되고요. C가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저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랭귀지다라고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C#과 자바는 왜 제가 동시에 이렇게 따로 표시를 했냐면은 C 랭귀지는 unmanaged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해서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을 직접 자기가 컨트롤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C#이나 자바라는 거는 이런 C와는 다르게 요 사이에 별도의 또 다른 레이어가 있습니다. 가상 머신이라는 건데요. 마치 그 가상 레이어가 이 컴퓨터의 전체인 것처럼 우리 유저에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기본적으로 그 가상 머신에서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C#이나 자바 같은 랭귀지로 우리는 요 컴퓨터를 위한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요 위에서 돌아가는 가상 머신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이는 데 꼭 필요한 랭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 간단하게 이렇게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사업자가 우리 일반 고객의 네트워크에 어떻게 연결되며 또 그 네트워크에는 어떠한 IT 장비들이 있으며 또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잘 익숙하고 잘 알려진 이 컴퓨터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소프트웨어도 또다시 유저에게 가까운 일반 사용자에 가까운 유저 애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묶어서 이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처럼 하드웨어와 유저 애플리케이션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분야 두 부분으로 또 나눠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이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 랭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외에 여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것 중에 인터넷 제외하고 IP 텔레포니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PSTN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PSTN은 그냥 전화망이고요. 전화망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집에서 전화 걸면 전화되는 그 전화망이고요. 요 IP 텔레포니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거는 PSTN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여기는 정보통신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는 여기는 전자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